내 시를 모두 불태워라. 1589년 27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던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평생을 글로 살았던 여인이 왜 자신의 모든 작품을 재로 만들라 했을까? 허나 동생 허균은 누이의 유언을 거역했다. 불길 속에서 건져낸 200여 편의 시는 바다 건너 명나라로, 일본으로 퍼져나갔고 조선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그녀의 이름이 이국 땅에서 먼저 빛나기 시작했다.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이자 시대를 잘못 태어난 천재. 허난설원. 그녀는 왜 스스로의 재능을 저주했을까? 꽃처럼 피어났다 꽃처럼 쓰러진 한 여인의 처절한 생애가 지금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1563년 강원도 강릉의 명문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동인의 영수이자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 높던 허엽. 그의 다섯째 아이이자 둘째 딸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초희. 훗날 난설원이라는 호로 더 알려질 그 아이였다. 허엽은 5자녀 모두에게 글을 가르쳤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다. 그의 집안은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학문의 가문이었으니 자식들이 글을 모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5살배기 막내딸 초이가 형과 오라버니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그를 깨우친 것이다. 이 아이가 진정 5살이란 말인가? 허엽은 딸아이가 써내려간 글씨를 보며 눈을 의심했다. 붓을 쥔 지 3달도 되지 않아 또래 사내 아이들도 흉내내기 어려운 필체를 구사하고 있었다. 8살이 되던 해, 초이는 첫 번째 시를 지었다. 제목은 광안전 배공 누상량문. 달나라 선녀들이 사는 궁전의 상량문을 지은 것이었다. 8살 여자아이의 시라고는 믿기 어려운 격조와 기품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허엽의 막내딸을 신동이라 불렀다. 허나 그 찬사 뒤에는 늘 한숨이 따라붙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아깝구나. 사내였다면 장원급제는 따 놓은 당상이었을 것을. 어린 초이는 그 말들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시를 짓는 것이 좋았고 글을 읽는 것이 행복했다. 하늘이 내린 재능이 언젠가 자신의 목을 조여올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초이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다. 오빠 허봉과 남동생 허균이었다. 특히 손위 오빠 허봉은 초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이름 높던 이달에게 여동생을 데려갔다. 스승님, 제 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달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여자에게 시를 가르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허나 초이가 지은 시 몇 편을 읽어본 뒤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 아이에게는 하늘이 내린 재주가 있구나. 이달의 가르침 아래 초희의 시는 날로 깊어졌다. 당시 풍류를 즐기던 문인들 사이에서 허씨 집안의 여식이 지은 시가 은밀히 돌아다녔고 그 시를 읽은 이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다. 진정 여인이 지은 것인가? 여자의 몸에 사내의 재주가 깃들었구나. 사람들의 찬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한계가 그어져 있었다. 여자는 여자일 뿐 아무리 뛰어나도 과거를 볼 수 없고 벼슬에 나갈 수 없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시집 한 권 낼 수 없는 존재. 초이는 조금씩 깨달아갔다. 자신이 타고난 이 재능이 이 시대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15되던 해, 초이에게 혼담이 들어왔다. 상대는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이었다. 아버지 허엽은 흡족해했다. 안동 김씨라면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딸의 앞날이 탄탄하리라 믿었다. 허나 결혼은 초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행복한 쪽이 아니라 불행한 쪽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글 짓는 버릇을 곱게 보지 않았다. 며느리 된 자가 바느질은 않고 종일품만 들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시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초이는 붓을 놓아야 했다. 밤에 몰래 촛불 아래서 시를 쓰다가 들키면 호된 꾸지람이 돌아왔다. 한 줄 시를 쓰려면 10번을 숨어야 했다. 남편 김성립은 더 큰 문제였다. 그는 아내의 재능을 질투했다. 시를 짓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아내의 시와 비교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대는 여자가 아니라 요물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초이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재능. 시어머니가 증오하는 재능. 남편이 질투하는 재능. 초이는 자신의 재능이 저주스럽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비극이 연이어 덮쳤다. 21살이 되던 해, 초이가 낳은 아들과 딸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곡자에서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적었다. 어젯밤 꿈에 너를 보았으니 살아있는 듯 눈앞에 어른거리네 깨어나 빈 방을 둘러보니 내 옷까지만 쓸쓸히 걸려있구나. 친정에도 비극이 닥쳤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 아버지 허엽이 세상을 떠났고 가장 가까웠던 오빠 허복마저 유배 끝에 객사했다. 초이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하늘이여, 어찌 이리도 가혹하신가. 쓸쓸한 시가의 안방에서 초이는 하루하루 시들어갔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직 시뿐이었다. 허나 그 시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외로운 밤이면 초이는 상상의 세계로 도망쳤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시 속에서 펼쳐나갔다. 유선사에서 그녀는 노래했다. 바람 타고 구름 위를 논일며 옥피리 소리에 하기 춤추네야. 나도 저 신선되어 이 속세를 떠나고 싶구나. 현실의 고통이 클수록 초이의 시는 더욱 현실을 벗어났다. 신선세계, 달나라, 천상의 궁궐. 그녀의 시에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이 담겨 있었다. 남편 김성립은 아내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아니, 무관심보다 더한 것이 있었다. 그는 기생첩을 들였고 초이는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규원가에서 그녀는 읊었다. 시름겨운 이 밤을 어이 세월이 등잔불 지지고 눈물만 흐르네 외로운 내 신세 뉘라서 알리. 25, 26, 초이의 시에는 점점 더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1589년 27의 봄 초이는 병석에 누웠다. 아무도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혹자는 화병이라 했고 혹자는 상심병이라 했다. 허나 곁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음을. 임종이 가까워지자 초이는 동생 허균을 불렀다. 균아, 누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은 시? 모두 불태워다오. 허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이,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이의 시는 쓸모없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여인의 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느니라. 초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평생 시를 지었을 때 단 한 번도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지 못했던 서름. 재능이 이때 펼칠 곳이 없었던 한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 자식을 잃은 어미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 그 모든 것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태워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1589년 음력 3월 19일, 허난설원은 27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허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생 허균은 누이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 아니, 따를 수 없었다. 불길에 던져진 시 가운데서 200여 편을 건져냈고 누이의 시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난설원집이었다. 조선에서 이 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여자가 지은 시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받았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허균은 누이의 시집을 건네주었다. 사신은 그 시를 읽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런 시를 여인이 지었단 말인가? 난설원 집은 명나라로 건너갔고 곧 중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어서 일본에까지 전해져 수십 차례 간행되었다. 조선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녀의 시가 바다 건너 이국 땅에서 먼저 빛을 발한 것이다. 헌안설원은 죽어서야 비로소 시인이 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헌안설원을 비운의 천재라 부른다. 시대를 잘못 태어난 여인이라 한탄한다. 허나 다시 생각해보자. 조선이라는 시대는 분명 여성에게 가혹했다. 재능 있는 여성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 가혹한 시대 속에서도 난설원은 붓을 놓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꾸짖어도, 남편이 냉대해도, 세상이 외면해도 그녀는 끝까지 시를 썼다. 죽음의 문턱에서 태어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부정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마지막 항변이었을까? 어쩌면 그녀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동생 허균이 절대 자신의 시를 태우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유언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시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 되었다. 오늘날 헌안설원은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기억된다. 그녀의 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으며 강릉에는 그녀를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27회의 짧은 생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시는 시대를 넘어 살아남았다.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쓰러져간 한 여인. 허나 그녀의 시는 결코 재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꽃이 되어 40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지금 우리 앞에 타오르고 있다. 이것이 헌안설원의 이야기다.